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자연과 관계 맺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의 체계 단원에서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태계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무엇이며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태계 복원, 생태계 조성, 생태계 교란 등과 같은 단어를 뉴스를 통해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태계라는 단어는 자연 또는 환경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한 지역에 살아있는 생물적 요소와 물리적인 비생물적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며 이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생물적 요소는 햇빛, 공기, 흙, 물 등이 있으며 비생물적 요소 역시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주어 함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태계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군집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단위로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는 하나의 기능적인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을 포함한 환경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의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는 생물과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어우러진 유기적인 조직계이며 하나의 기능적인,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생태계의 특성 5가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외부 자극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는 변화 없이 수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용 능력에 생태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하고 생태계 안에 여러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되먹임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태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은 창발성입니다. 되먹임 작용에 의해 생태계에 새로운 특성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창발성에 의해 비슷한 요소가 모여있는 생태계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으며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알아가기 위해 기본이 되는 특성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생태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상 생태계, 수생 생태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가 겹쳐 있는 지역을 습지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총 육상 생태계, 수생 생태계, 습지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숲에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무, 풀, 다람쥐, 뱀과 같은 생물적 요소와 흙, 햇빛, 공기, 바위와 같은 비생물적 요소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누었던 수용력, 안정성, 되먹임, 창발성, 다양성을 하나하나 나누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의 변화가 다른 요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흥미를 갖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생태계에 관심 가져본 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집중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관찰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찰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대상이나 물체에 대해서 자세히 보거나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며 주의하여 잘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을 보았을 때 예쁜 꽃이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 꽃을 자세히 보고 형태, 겉모습, 내부, 색깔 등을 살펴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꽃과 만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나와의 연관성을 찾는 활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과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연과 관계 맺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관찰.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링을 활용한 자연 관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생물을 어떻게 관찰할지, 그것을 네이처링이 어떻게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생물일 때는 살아있는 관찰 대상이 왜 거기서 살고 있고 어떻게 변해갈지 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으로 내 친구의 모습과 성격을 알아가며 관계 맺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연은 산과 바다로 멀리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주변의 화단의 나무, 길가의 틈에 사는 풀, 그 잎에 알을 낳는 곤충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입니다. 관찰하고 싶은 생물을 만나면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생물, 흙과 돌, 빛의 양과 바람의 세기 등 주위 모습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낮과 밤, 새벽, 비 오는 날, 맑은 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생물의 다른 날씨, 다른 시간에 여러 번 관찰합니다. 생물은 사는 곳이나 계절 등 환경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반드시 절대로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자연의 경이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함께 나눕니다. 내가 만나는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계 네이처링. 여러분, 이제 생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알겠지요? 생물의 관찰은 관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 공유의 과정을 돕고자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네이처링입니다. 네이처링은 우리가 만나는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생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들이 모여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다른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봤던 풍뎅이 이름이 궁금합니다. 집 앞의 나무에 어떤 새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만나는 자연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자연을 관찰합니다. 나비의 무늬와 꽃들의 생김새를 관찰합니다. 사진으로 남깁니다. 바로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산 제비꽃 찾기, 북방산 개구리 찾기와 같은 미션에 누구나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참여합니다. 우리의 기록들이 모여서 살아 움직이는 생태 지도를 만듭니다. 자연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자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만이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자연을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자연 속의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네이처링.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처링으로 어떻게 관찰한 생물을 기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기록을 위해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GPS를 켭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과 아이폰의 설정 방법이 다르니 화면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본 회원 가입과 설정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관찰한 생물을 네이처링에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만 올리는 일반 SNS와는 달리 서식지, 위치, 생물 이름을 등록해야 하기에 단계별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